네, 반갑습니다. 주식을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움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단기적으로 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을 설명드렸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대장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해당 기법 같은 경우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상황 그리고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되는 업종과 테마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시장 상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령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 오늘 엄청난 큰 폭의 하락세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던 코스피 2,400포인트를 결론은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이상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큰 폭의 하락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장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300포인트까지는 한번 찍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위치지만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 그리고 이번 주 추가적으로 어떤 업종과 테마를 주목해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테마는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특히나 원화가 워낙 가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원화 관련된 그러니까 환율 관련된 업종과 테마들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400원을 넘어서 1,435원까지 찍었고요.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이제 1,450포인트를 많이 넘어서게 되면은 지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최고점을 찍을 수가 있고 전문가들 의견 같은 경우는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주의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국내 원화 가치가 좀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업종과 테마를 봐야 될까요? 좀 기본적으로 수출 위주의 업종과 테마가 항상 고환율 관련된 테마주로다가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같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조선업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수출업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많이 엮이고요. 그리고 영업무역이라든가 이런 의류 상품 수출을 하는 기업들 역시도 관련주로 엮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로다가 말씀을 드릴 거는 자동차 관련주,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이제 의약 제품을 갖다가 어떤 제품을 생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걸 갖다 수출하는 기업,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해서 해당 고환율 관련된 종목들 잠시 뒤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좀 많이 이슈가 되는 아무래도 이제 방산주라든가 정부 주력 사업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계엄령 이후에 지금 정부가 굉장히 밀고 있는 정책들 같은 경우 원전이라든가 방산주 이쪽으로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최근 들어서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해당 방산 업종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출을 갖다가 다음 정부에서 미루거나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이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9조 원 규모의 K2 전차를 갖다가 올 해에 수출하려는 목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국산 헬기를 갖다가 수입을 검토했던 키르기스탄과 그다음에 스웨덴의 일정이 취소되는 등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역시도 잠시 뒤에 같이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잠시 뒤에 좀 알아보고요. 일단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 들은 다음에 이어서 좀 그 말씀드렸던 업종과 테마들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환율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제 수출 관련된 업종 대부분이 이제 고환율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좀 조정을 큰 폭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제 수출 아무래도 이제 대표 기업인 만큼 가장 먼저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 역시도 30만 원 근처 29만 9,500원까지 상승 이후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다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고환율 관련된 수혜주로다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20만 원 부근만 잘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 흐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추세 자체가 22만 원을 재돌파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20만 원만 이탈 안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고환율 관련돼서 이제 해당 종목에 재료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 환율이 지금 1,450원 부근까지 거의 다 도달했는데 1,450원을 돌파하게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최고점을 기록할 수가 있고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만 원만 다시 돌파하게 되면은 24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24만 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고 조금은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긴 관점으로다가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말고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제약을 갖다가 뭐 기술을 갖다가 해당 제약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위탁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세계적으로도 해당 이제 위탁 생산 판매하는 제약 공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적으로도 좀 기술력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제가 전에 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100만 원을 넘어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100만 원 돌파 이후에 다시금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92만 원 부근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세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92만 원 손절가 꼭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지금 현재 추세가 아직도 상승 추세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다만 이제 대형주인 만큼 상승 이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92만 원 지지만 받고 100만 원을 재돌파하는 시점이 재반등의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분할로다가 매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110만 원 부근, 아무래도 100만 원부터 해서 110만 원 심리적 가장 강한 저항대이거든요. 여기만 돌파가 나와주는지, 또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최근 들어서 한 지난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큰 폭의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상승 중간에 나오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약바이오 업종도 다시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한 100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한화오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화오션, 특히나 이제 조선선제 관련된 종목들 최근 들어서 LNG선, 죄송합니다. LNG선 제작 여러 가지 수주를 받고 있고 대형 수주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오션 역시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33,000원 부근 아쉽게도 이탈이 나왔거든요. 이탈이 나왔다라는 거는 다시금 상승 초입 부분까지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28,000원 부근은 꼭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28,000원을 만약 지지 못 받고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오면은 충분히 좀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상승 초입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지켜준다라고 하면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여러 가지 뭐 호재도 많습니다. 신용등급이 재평가되면서 재무구조 안정화로 인해서 상향 조정됐고요.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 들어서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밀고 있는 방산업종으로도 분류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조정폭이 조금은 크게 나오는데 현재 구간부터 해서 28,000원까지는 충분히 지지를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법 중에 하나인
중장기 대장 종목을 잡는 그 기법에도 해당됐던 종목인 만큼 단기적인 눌림목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28,000원까지 이탈하게 되면 추세 조정은 생각하시고 만약에 난 단기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도 생각해야 되는 위치이고 다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34,000원 부근만 돌파하게 되면은 정고점인 38,0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가능하니까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는 이제 고환율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락 중인 방산주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상승 추세, 특히나 올 한 해 이제 계속 내도록 상승을 했던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철도 관련된 종목이지만 방산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계엄령 이후에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방산주 대표적인 기업인 만큼 좀 큰 폭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부근 여기만 지지받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 워낙 고점 대비해서 많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저점 반발 매수세 유입만 노려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5만 원 부근까지는 반등 가능하니까요. 단기적으로 4만 원 부근에서 지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으로 오히려 잡아볼 만한 종목이다. 특히나 방산이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뭐 밀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 방산을 내치진 않을 거거든요. 워낙 국가적인 사업이고 매출 규모도 크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충분히 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저점 매수세 잡아볼 만한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인데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이제 방산주라고 보기보다는 드론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드론 관련주임에도 해당 종목을 갖다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도 그랬지만 드론이 뭐 미사일을 탑재하든 아니면 기관 소총을 탑재하든 해당 종목의 드론이 최근에 전쟁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정찰용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로도 충분히 엮일 수 있는 종목이고 여기에 더해서 52주 최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5,300원 부근은 매수 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장 혹시나 잠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서 5,3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 타점으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5,300원 부근에 매수하셨다라고 하면은 6,000원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주봉 차트로 보게 되더라도 하락이 길게 이어진 후에 거래 대금을 포함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런 만큼 현재 위치 특히나 일봉상에서도 저항대를 박스권 저항대를 돌파한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까지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제 방산주 중에 두 대장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네, 올 한 해 정말 작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 또 추가적인 급락, 9% 이상의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이탈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저점을 이탈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17만 원 부근에서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내일부터 빠른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한 방향으로 추세를 타게 되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흐름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짧게라도 손절을 보셔야 됩니다. 손절을 생각하고 보셔야 되고요. 다만 만약 내일장 빠르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한 19만 원 부근까지는 단기적 반등 노려보면서 단기적 관점으로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워낙 시장이 많이 빠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정치 테마주들 많이 올라간 종목에 잘못 탑승하게 되면 좀 위험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최근 들어서 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저점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기법 강의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잠시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지난 방송 때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을 설명드렸다고 하면 이번 시간에는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의 계단 기법인데요. 제가 앞선 방송에서 한 번은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깃발 매매 기법에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면은 이 천국의 계단 기법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을 대장주를, 주도주를 찾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해당 기법이 어떤 거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업종의 주도주와 대장주를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깃발 매매 기법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를 받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눌림목 구간이다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해당 기법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 중에 있는 기법, 이 중간에 어느 정도의 좀 지지라든가 저항을 확인을 하고 올라타는 이런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고 오늘같이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오전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도 오늘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드렸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해당 기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52주 최고점을 돌파 시에 갭을 띄운 상황이 많이 나오고 그런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많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나오거나 혹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런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특성입니다. 특성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특성,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하는 폭등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역사 고점이 뭐냐면은 뭐 의견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목, 지금 현재 시장 대장주가 본인이 이제 상장한 이래로 최고점을 돌파하는 폭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그런 폭등이 나오면은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왜냐면 앞서서 물렸던 매물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매물 없이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간다라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은 상승 끝부분에는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려아이언 같은 경우 분명히 마무리 단계에서 거래량 나온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역시도 마지막에는 뭐 윗꼬리를 달고 거래대금을 동반한 조정이 나온다든지 이런 마무리 단계에서 특징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승하는 중간에 올라타서 이런 마무리 단계에서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그 기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나중에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특징 3가지 먼저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딱 3가지만 알면 누구나 해당 기법을 시장의 주도주를 잡는데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대장주가 항상 더 가잖아요. 이런 주도주와 대장주를 누구나 잡을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3가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2주 최고가를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일정 구간에서 저항대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를 꼭 돌파를 해야지만 여기서 쉬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아니고 만약에 52주 최고점을 돌파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 52주 최고점 고점에 물린 물량들이 돌파 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없는 종목들, 투매가 없는 종목들을 찾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폭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게 52주 최고점을 돌파 시에 나오기 때문에 요 점 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대장주, 주도주 같은 경우는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상승이 나올 때 항상 일정 구간, 특히나 21선이라는 거는 세력의 세력선이다라고도 말을 하는 그만큼 생명선인 이제 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차트 보고 설명드리겠지만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아야 된다. 요거는 꼭 필수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최소 2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 깃발 매매 기법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해당 종목에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다. 돈이 들어온 종목이 수급이 계속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큰 조정 없이 상승이 나오면 무서운 폭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가지만 알면 특히나 52주 최고점 돌파, 그다음에 전월 거래량이 2배 이상 나와줘야 되고 그리고 20일 이평선을 지지받으면 가장 좋다. 이렇게 3가지만 알면 누구나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만 보고 글만 보고서 이해하시긴 좀 어려우니까요.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신건설이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계엄령 이후에 관련 정치인들, 반대 정치인들의 관련주들, 특히나 이재명 관련주, 뭐 한동훈 관련주 이런 이제 탄핵에 찬성을 던진 정치인들의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 관련된 뭐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거는 뭐 이제 엮이기 따라 나름이니까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역시나 보면은 정고점 52주 최고점이거든요.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돌파했어요? 제가 중요한 거는 갭을 띄워서 돌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신건설은 워낙 힘이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보시면은 갭상으로다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2번을 기록하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 52주 최고점을 돌파했느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냐.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의 폭등이 나왔고요.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월봉상에서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돈이 들어온 종목이냐, 그리고 돈이 들어왔다면은 앞전 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했느냐. 왜냐하면은 이 뒤에는 물량이 이제 여기 있는 물량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가 앞선 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52주만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저항대는 있긴 하지만 물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렸고, 자, 대봉LS라는 종목, 과거에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상승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요 검정색 선이 52주거든요. 52주면 1년에
가장 높은 위치라는 건데 그 1년의 가장 높은 위치를 어떻게 갭을 띄우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앞서서 52주 때에서 52주 최고점에서 계속해서 부딪히는 모습 보였거든요.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매물대를 바로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고요. 보시면은 월봉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52주 최고점 그려놓은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52주 최고점이 다시금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등, 폭등이 가능하다. 보통 상승이 나오면은 30에서 50%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등도 가능한 종목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Y 스틸 때 최근에 이제 깃발 매매 기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이런 깃발 매매 기법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은 깃발이 세워지고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움직였느냐 보면은 말씀드린 위치에서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만약에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그건 아니라 내가 늦게 잡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면은 대장주로 충분히 인식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보시면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는 여기가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면서 11월 달에도 해당 위치에서 지지받고 위로다가 다시 올리는 모습 충분히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52주 최고점이 그만큼 중요한 라인이고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를 힘으로 돌파하지 못할 경우에는 갭을 띄워서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LS 에코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52주 최고점을 결론은 이때는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하다가 다시금 미끄러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돌파가 나왔는데 거래대금 포함한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그다음에 350%. 이때 당시에도 LS 에코에너지 역시도 이때 당시에 뭐 LS 전선 아시아지만 전선 관련주지만 이때 테마주로 분류가 되면서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이 52주 최고점을 돌파하고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이 되면은 대장주, 주도주로 올라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꼭 알고 가셔야겠죠. 그리고 신성델타테크 역시도 초전도체인데 LS 에코에너지 바로 전에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고 말씀드린 대로 52주 최고점은 어떻게 갭을 띄우면서 돌파가 나왔습니다. 갭을 띄운다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갭을 띄울 경우에는 다시 매수하기가 굉장히 겁나거든요. 그래서 갭을 띄우는 경우가 많고 이거는 좀 의도된 갭이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890%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로 유한양행 앞서서는 이제 시총이 작은 중소형주 위주의 움직임이었다고 하면 대형주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종목들 역시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갭을 띄운 상승이 아니라 장중에 힘으로 인해서 돌파가 나왔다라는 점이 조금 다르고요. 요거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나서 100% 이상의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해서 조금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모습 보이고요. 역시나 거래대금 돈이 나온 종목은 대형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폭의 1, 20%가 아니라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 이런 게 대장주를 잡는 기법이다 말씀드리겠고 LIG 넥선 제가 방산주 조금 전에 설명드리면서 정말 작년 그리고 재작년 말부터 해서 1년 내도록 상승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상승이 나올 때 역시 마찬가지로 52주 최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깃발 매매 기법 이후에는 천국의 계단 기법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140%가 더 올랐거든요. 더 올라가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히 끝났다라고 하기에는 거래대금이 좀 아직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장주들 를 잡는 기법이다 보니까 대형주도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승 초입 부분에는 52주를 거래대금을 포함한 돈을 포함한 급등이 나왔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1000%의 이런 폭등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천국의 계단 기법은 어떻게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다기보다는 시장의 주도주를 잡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도 시장엔 주도주가 있거든요. 물론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도 테마가 변경되는 이런 시점에 뭐 매일매일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당일 주도주 특히나 이렇게 상승이 한 번 나오고 52주 최고점을 거래대금을 포함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그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만큼 이런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의 대장주를 잡는 기법들 궁금하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랑 함께 하시는 방법 좀 이어서 소개받고 나머지 오늘의 공략 종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앞서서 설명드린 천국의 계단 기법,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를 잡는 기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기법이 적용되는 종목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오늘장 혹은 이번 주에 시장의 주도주,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다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안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오전에 오늘 방송 라이브로다가 진행을 했는데 이걸 보신 분들은 해당 종목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냈지만 20% 이상, 25%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뒤에 매수 타점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조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도 상승이 엄청 나왔던 종목이다. 그러면은 어떤 호재들이 있냐? 일단 안랩 같은 경우 V3 굉장히 유명하죠. 인터넷 정보 보안 회사인 만큼 충분히 유명한 회사인데 AV 테스트에서 평가에서 종합 점수 만점을 획득한 굉장히 우수한 프로그램이다. 자, 상승하는 종목 물론 좋죠. 특히나 정치 테마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고 오늘도 탄핵에 찬성을 한 안철수 관련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안철수가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호재나 재료 없이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이슈만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충분히 상승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테마들의 어떤 호재가 있는지, 만약에 지금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이거 제외하고 어떤 호재가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되고요. 보시면은 윤석열 탄핵안 투표에 찬성한 안철수, 안랩이 폭등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관련주로 써니전자가 있는데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도 도달을 했거든요. 그런 만큼 관련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오지만 이런 이제 기업적인 내용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안랩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워낙 정치 테마주로만 엮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종목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21년도 2천억에서 매년 꾸준하게 한 10%씩 상승을 했고요. 역시나 당기순이익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지만 유보율이 5000%가 넘는 말 그대로 회사에 돈이 있는 회사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에 돈이 없으면 항상 매년 실시되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항상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PBR 역시도 2배 수준으로 해당 업종 대비해서는 저평가 구간이다. 그러면은 이런 걸 갖다가 보는 게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깃발 매매 기법은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내고 이제 뭐 수익을 실현하는 이런 기법이라고 하면은 천국의 계단 기법은 아무래도 좀 끌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가 불안정하면은 조금 좀 불안해서 그냥 수익을 갖다가 끝까지 못 보고 매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항상 이런 기본적인 기법도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이런 뭐 기본적 분석은 다 하고 공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심하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52주 최고점을 오늘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살짝 이탈이 나왔다가 다시금 장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오히려 제가 이제 이렇게 캡처한 차트보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오늘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 오전에는 잠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항상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오전장에 빠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위치 52주 최고점이 다시금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만 지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노려볼 만하고요.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최근 거래량 적어 보이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2배 이상 이런 상승이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52주 최고점을 돌파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75,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면 가장 좋고 만약에 조금 조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76,000원부터 해서 분할로다가 매수 접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1차 목표가는 89,000원, 굉장히 좀 높게 잡을 수가 있는데 전고점 부근을 충분히 지금 흐름대로라면 돌파할 수가 있다. 과거에 지금은 뭐 75,000원, 뭐 8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임이 나오지만 과거에는 20만 원이 넘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럼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은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이 충분히 재무적으로라든가 매출적으로 수익성으로도 나쁘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라는 이유로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금 어떤 이제 탄핵이라는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재반등이 나오는 시작점에 있는 종목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못해도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타점을 노려볼 만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2,000원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5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하락으로다가 다시금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손절가는 잡고 보시되 아직까지 상승 초입 부분인 만큼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만한 그리고 큰 수익을 노려볼 만한 이런 종목이다. 특히나 우량주이고 현재 저평가 중이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안랩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이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톤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터 그리고 AI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4차 산업 관련된 테마주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아톰 같은 경우는 미국 NIST와 인증을 받으면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인증서를 개발했다라는 건데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뭐든지 세계 최초가 중요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치 테마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항상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4차 산업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 AI, 로봇 이쪽에 이제 상승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여기에 더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10년 뒤에는 신약 회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양자 컴퓨터가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뭐 AI 신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에 이제 쓰일 수가 있고 그런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해당 이슈를 갖다가 보여드리고요. 자, 보시면
물론 이제 큰 종목은 아닙니다. 시총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매출이라든가 다른 것처럼 뭐 조 단위로 나올 수는 없지만 보시면은 매년 뭐 430억, 440억, 그 다음에 작년에는 550억, 올해 역시도 추가적으로 역대급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유보율 자체가 역시나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PBR이 1.16배. 해당 이제 소프트웨어 보통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2배에서 3배 이상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1배 정도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저평가 종목이다. 이만큼 재무라든가 이런 것도 안정화되어 있는 해당 종목,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아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았었어요.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한번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나서 또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요. 최소한도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다시금 원위치 바닥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52주 최고점이 다시금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해당 종목 역시도 거래대금 포함한 상승이 나왔는데 일정 구간 6,300원 정도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론은 밀렸거든요. 밀렸는데 중요한 거는 다시 52주 최고점이 지지 라인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랑 소통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 타점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을 해드리는 거고요. 자, 보시면은 상승이 앞서서 9,000원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기록적인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6,300원, 6,500원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서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52주 최고점 부근에서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지금 표기해드린 52주 최고점인 4,500원 부근은 강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혹시나 뭐 내일 아침에 잠깐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돈이 들어온 상황이고 그동안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재차 반등할 때 요 앞에서 물린 물량들이 이제 여기에서 나 본전 왔네 혹은 내 매수가 근처 왔네 좀 수익이네 이러면서 이제 던지는 물량들을 소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런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000원 이하로만 분할로 매수하시면은 충분히 매수 공략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소한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6,500원 설정했는데 얼마냐? 여기 지금 돌파 못한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 근처까지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1차 목표가 6,500원으로 설정해드리고요.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9,000원까지도 2차 목표가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왜냐면은 시장에 현재는 거래대금이 터지는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 52주 최고점을 이탈하는 4,5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짧게 손절 구간 잡고 보시면은 충분히 위험성은 적게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은 9,000원까지도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 만큼 내일장 혹은 이번 주에 한번 공략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 종목인데요. 물론 이제 히든 종목이라고는 하지만 저랑 함께 하시는 교육방에서는 다 같이 안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 되고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현재 52주 최고점을 돌파했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지만 언제든지 왜냐하면은 지금 조정 구간 해당 위치를 계속해서 52주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여기를 갖다 돌파했다 다시금 밀렸거든요. 그런데 원위치 왔다라는 거는 여기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반등이 나오면 최소한 이 윗구간까지만 상승이 나와도 나쁘지 않은 상승 나올 겁니다. 특히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주인데 제가 방산주 뭐라고 말씀드렸죠? 현 정권에서 만약에 방산주를 밀었기 때문에 너희가 밀었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실망 매물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해당 종목
솔직히 방산주 중에서는 숨겨진 보석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일봉상의 거래대금만 하더라도 이 상승대에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이게 일봉으로 보게 되면은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차트 보면서 일단 말씀드리면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앞선 거래대금 다 솔직히 굉장히 작아 보이도록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나왔다라는 거는 해당 종목에 이미 돈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인데, 보시면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시면 매출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최소한 못해도 10% 이상씩은 이렇게 증가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급성장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기순이익도 일시적으로 22년도에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3천억, 1천억.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아니거든요. 우량주이고 대형주입니다. 그런데 방산주 중에서 이렇게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돈도 이미 들어온 종목인데, 정권이 최근에 교체 움직임이 있고 정권 불안정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저점의 매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특히나 눈으로 명확합니다. 앞서서도 해당 52주 최고점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 위치를 크게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52주 최고점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위치가 얼마냐면 2만 원 구간입니다. 오늘 살짝 이탈 나왔어요. 살짝 이탈 나와서 한 18,000원, 19,0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는데, 크게 이탈하지 않고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위치이다라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차 목표가 짧게 잡아도 22,000원. 그러면은 최소한도 10% 이상은 그냥 수월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고요. 손절가 해당 위치를 크게 이탈하는 18,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얼마든지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자, 일단 힌트는 말씀드린 대로 방산주인데, 방산주는 아마 조만간에 최소한 못해도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위치이다. 그런 만큼 방산주의 끝이 보이고, 그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대장주였던 종목, 돈이 들어온 종목, 해당 종목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걸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해당 종목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방산주 중에서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방산주들이 있는데, 방산 대장 그룹주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방산주 중에서 아직까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계속해서 우상향했는데, 이 종목은 아직까지 상승을 크게 못 봤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얼마든지 방산주가 재차 움직임이 나올 때 대장주로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 저랑 함께 교육방에서 다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입장하셔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이슈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